처음에 아주 조그만 성공만 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집요하게 그 하나만 계속 파면 점점 잘해지고 나중에는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걸음부터 떼면 결국엔 뭐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의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저한텐 자연스러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좀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힘든 이유가 저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너무 좀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다들 그래요, 다들. 책을 써도 좀 빨리 하고 싶고, 유튜브를 해도 좀 구독자가 빨리 늘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해도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요런 마음이 우리의 성공을 되게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을 같이 아침마다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같이 턱걸이 하고 했는데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에 따로 밴드가 있어요. 구성원이 멤버 2명입니다. 저랑 와이프랑 멤버 2명밖에 없는데, 이게 턱걸이로 검색을 한 거예요. 제가 애들이 턱걸이 할 때마다 기록을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는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터 드러커 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 그러니까 턱걸이니까 개수를 세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녹화를 하면 얼마큼 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애가 턱걸이 하는 모습인데, 했어? 보시면 여기 줄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애들이 팔 힘이 없으니까 처음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다른 거예요. 저희 집은 탑층이라서, 꼭대기층이라서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방인데, 다락방에다가 철봉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철봉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접근성이 높아지죠. 접근성이 높아져야 자주 할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잘할 수 있으면,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문턱을 낮춰서 편하게 자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꽤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여기는 다른 거 하기엔 되게 불편한데 유튜브 방송하기엔 되게 편해요. 그냥 와서 방송만 바로 키고 바로 방송할 수 있게 제가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좀 달리기랑 턱걸이를 좀 잘했으면 하거든요. 달리기 하면 하체 근육이 좀 발달하게 될 것이고, 턱걸이를 잘하면 상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니까 전신 운동이 다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들만 둘이니까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죠. 애들한테 턱걸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처음에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 안 되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를 달아주고 밴드에다가 발을 걸고 이렇게 처음에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게 되게 처음 시작이죠. 이게 작년이었는데 이제 1년 정도 밴드를 이용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등 근육이 붙고 팔 힘이 생겨가지고 턱걸이를 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중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나이로 한 8살, 9살 정도 되는데 이만큼 하는 학생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렇게 단계를 좀 낮춰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 도전하는데 여기서 안 되죠. 보통 여기 입까지는 되는데 연습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땡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요만큼 하는 게 한 달 걸려요. 이렇게 해갖고 한 달 동안 제가 훈련을 계속 시켰죠. 그러니까 보통 1년까지 해서 밴드 걸고는 이제 쉽게 해서 밴드를 좀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턱걸이를 아주 조금씩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철봉들이 있으니까 네, 아침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네, 애들하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철봉을 하거든요. 네, 보시면 네, 정말 아깝죠. 아이고. 보통은 여기에서 바로 멈추게 돼요. 네, 여기에서 보통 포기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제가 동기부여를 해준 거죠. 동기부여를 해준 방법은 거리를 한 개 성공하면 제가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애들 한 달 용돈이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일에 1,000원씩 해서 네, 2,000원을 한 달 용돈을 받는데 10,000원이면 5달 용돈이잖아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끝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이 되게 많이 맺혀 있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은 철봉이 너무 미끄러워서 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보통 코까지 올라갔으면 턱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미끄러워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는데 실력이 되게 많이 향상된 겁니다, 사실. 아우 진짜 아깝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죠. 네. 보셨어요? 턱 걸었죠? 성공했어요. 이날 첫 성공한 날입니다. 표정 보이세요? 모든 기쁨이 담겨있죠. 이렇게 기쁨이 올 때까지 제 둘째 아들은 1년 동안 노력했고 이제 10,000원 준다고 한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훈련을 해서 한 개를 성공해낸 겁니다. 정말 끈질기게 성공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성공했죠? 턱을 완벽하게 걸잖아요. 그쵸?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표정 보세요. 네,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죠. 네, 엄청나게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 하고 멈출까봐 제가 또 조건을 걸었죠. 한 개 하면 10,000원을 주겠다. 네, 처음 성공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3개 성공하면 20,000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5개 성공하면은 30,000원, 7개 성공하면은 40,000원, 10개를 성공하면 50,000원. 네, 이렇게 주겠다. 초등학생 중에 턱걸이 10개 하는 학생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한 개 성공한 것도 초등학교 2학년 중에는 아마 제 아들 1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한 개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개를 성공하고 진짜? 이제 3개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3개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턱걸이를 하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쪽으로 5개를 하면 아마 정자세로 3개가 될 거다 하고 시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5개는 안 됐지만 4개 반 정도는 됐죠. 네, 거의 5개가 됐죠. 이게 누군가가 보면 너 턱걸이 잘한다, 너 타고났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제 둘째 아들은 거의 1년 넘게 밴드 걸면서부터 연습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조금씩 했기에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또 도전을 합니다. 3개 하고 싶어가지고. 네, 1개 했죠. 하나, 2개 했죠. 둘, 턱 잘 걸어야 돼. 성공했죠. 네, 턱 걸었잖아요. 3개를 성공했습니다. 3개. 1개를 성공할 때까지 1년이 걸렸지만 1개를 하고 3개 하기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은 성공 하나 하기까지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일단 작은 성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은 단계가 성공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20,000원을 받았죠. 다음 단계는 이제 5개를 성공을 하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조깅이랑 달리기죠. 턱걸이, 그리고 계단 오르기, 계단 뛰어 오르기요. 네, 이거를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네, 조깅은 매일같이 하고 있고, 턱걸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개 하면, 3개 하면, 뭐 이렇게 상금을 주고 있죠. 계단 뛰어 오르기도 마찬가지예요. 10층까지 시간을 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첫째는 오늘 쟀을 때 46초가 나왔어요. 46초.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10층까지 뛰어 올라서 몇 초 정도 나오는지. 보통 사람이 2분 안에만 들어와도 되게 빠른 거거든요. 네, 저희 큰아들은 한 3칸씩, 초5에요, 초5. 초등학교 5학년인데 3칸씩 뛰어 올라가서 46초가 걸립니다. 처음에 쟀을 때 한 1분 정도 걸렸어요. 이게 1초 1초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50초 정도에 좀 오래 머물러 있다가 오늘 제가 재줬는데 46초? 05초인가? 06초? 뭐 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2달 정도. 줄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측정하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50초가 최고 기록이니까 제가 49초가 들어가면 10,000원을 주겠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5초를 더 줄여서 44초에 들어가면 이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5초 줄이기가. 이러면 30,000원을 주겠다. 또 5초를 줄인다. 한 39초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50,000원을 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력으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36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큼 빨라져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초등학교 레벨에서는 거의 탑급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는 공부보다는 체력과 끈기를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키겠다 해서 막 수학 연산시키고, 물론 저희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리 접근해도 질려요. 왜냐하면 끈기가 없는데 강제로 시키니까 질리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체력과 끈기를 길러 놓잖아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영역인데,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던 학생들인데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 시키고 계단 오르기 시키고 그리고 뭐 턱걸이 시키고 이런 거 다른 거 더 안 하거든요. 요것만 시키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체력과 끈기가 좋아지면 집중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바닥에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 놓는 거죠. 이렇게 기초를 다져 놓으면 나중에 무엇을 하든 다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나중에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그게 체력과 끈기, 여기에서 집중력 향상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경험했고 제가 많은 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키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한 1년, 2년 두고 빠짐없이 꾸준히만 해도 무엇을 하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왜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게 보통 한두 달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저희 애들도 1년, 2년 하면서 성과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른인데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덜어는 60대, 70대 뭐 이렇게 어른들인데 애들도 1, 2년 걸리는 일을 우린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일단 아주 작은 성공부터 하나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글을 쓴 게 있거든요. 홍보 글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때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전 지금 뭐 수학 원장이지만 제가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왔습니다. 성적표. 이거 제 실제 성적표예요. 1994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한 30년 전 성적표죠. 2학년 때 성적표입니다. 성적일 써있죠. 네, 접니다. 수학 성적. 다른 거는 괜찮았거든요. 뭐 그래도 94, 100, 뭐 94, 97.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은 못했어요. 네, 수학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점수가 60점이었어요. 평균 점수가 54점이니까 뭐 한 중간 정도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코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잘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중3 때 한번 볼게요. 이때 60점이었고 중3 때는 59점. 심지어 평균보다 못하는 학생이었죠. 중간 이하의 수학 점수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덕 100점, 국어 92점, 국사 94점, 사회 97점, 과학 97점, 체육 92점,
뭐 은미체는 뭐 의미는 없지만 한문 100점, 영어 91점, 공업 가사 100점. 100점이 무려 3과목이고 90점대, 웬만하면 다 90점대잖아요. 그쵸? 이 정도면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못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학년 평균보다 못한 수학 점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학이 점수가 59점이라고요. 얼마나 좌절감을 크게 느꼈을지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균이 91점인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꽤 평균이 91점인데 수학이 59점이다. 제발 좀 수학만 좀 잘했으면, 이런 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 제가 이때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네, 중3 때니까 16살 청소년이죠. 소년이 수학만 제발 잘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쵸? 저라고 방법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수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어머니께,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중1 땐가 중2 땐가 바람 나셔서 네,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설거지 하면서 저희 집, 그러니까 저 3남매거든요. 형, 누나, 저 이렇게 저희 3남매를 혼자서 설거지 하면서 키우셨어요. 네, 그때 뭐 한 설거지 하면서 받은 월급이 한 달에 한 120만원 됐을 거예요. 이때 지하 단칸, 반지하 단칸방은 아니지만 네, 투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월세를 내면서 네, 어머니 혼자서 3명의,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을 키운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어서 그거를 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 정말 수학만 잘하면 되니까 엄마 나 수학 학원 한 번만 좀 보내줘, 이렇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학원 딱 한 달만 보내줘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수강료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들었는데 25만원이었어요. 지금하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25만원.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수업하는데 25만원이었다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말씀드렸어요. 네, 어머니한테 나 수학학원 한 번만 다니게 해줘 엄마. 제가 철이 너무 일찍 들어갔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문제집 사달라는 얘기도 진짜 거의 안 해요. 저는 그냥 문제집 웬만한 과목도 딱 한 권씩 밖에 안 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 없는 거 뻔히 알아서 한 권을 노트에다가 풀고 또 풀고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복습을 계속 했었는데 수학은 도저히 답이 없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그래 보내줄게 아들, 얼마야? 25만원. 알았어 내가 줄게 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죠.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딱 한 달 다녔거든요. 사실 더 다니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원에 더 다니고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25만원이 어떤 금액인지, 한 달에 120만원 버는 저희 어머니가, 이때 저희 월세가 한 40만원인가 50만원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저희 월세랑 버금가는 이 돈을 또 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엄마는 한 달 보내주면 그걸로 된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더 다닐게 라는 말을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한 달 다녀보니까 제 느낌은 더 다니고 싶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구나, 이거 그냥 내가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공부법 책을 그냥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냥 뭐 그때 나왔던 뭐 여러가지 공부법 책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뭐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들 합격 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복습이었어요. 복습. 학원을 다녀야 뭐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말은 다행히 하나도 없었고,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7, 8번, 어떤 분은 10번을 복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이 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집이 이때 딱 한 권 있었어요. 좋은 책 신사고에서 나온 책, 제목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사고에서 나온 문제집 한 권이 있었고, 그리고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수학 교과서랑 신사고 문제집을 5번 정도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고사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중3 중간고사 때 복습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한 2-3번 정도 봤었는데
복수 패스를 많이 늘린 거죠. 이렇게 했더니 기말고사 때는 무려 81점이 나왔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60점 안팎을 오가고 있다가 81점이 나오니까 복습 한두 번 더 했을 뿐인데, 이때 저는 아 이게 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정말 기적을 맛본 듯한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성공의 그런 팁을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때의 성취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다 잡았어요. 네, 어차피 다른 과목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수학만 문제였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수학에 집중해서 수학만 파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수학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고1에 이제 진학하게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현대고등학교 갔는데, 아까 중학교도 압구정에 있는 신사중학교 나왔거든요. 지금 다 유명한 압구정동에 있는 다 학교들이에요.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죠. 여기에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다 100 받았어요. 2학기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2학기 때도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100점 받으면 뭐 그냥 전교 1등이죠. 네, 압도적인 전교 1등이죠. 동점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3 때, 중3 중간고사 때 59점 받고, 기말고사 때 기적적으로 81점 받고, 1년이 지나서 100 받은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4차원의 벽이 있거든요. 이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59점에서 100점을 받는 케이스는, 그것도 뭐 쉬운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가 아니잖아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8학군의 가장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여기에서 100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평균 점수가 한 30점대였어요. 30점대. 그러니까 학년 평균이 30점대인데 100점을 받았다는 건 정말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 정석을 이때 한 13번 정도 복습하면서 문제들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러니까 성적이 사실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이것도 옛날에 뭐 한 28년 전인가요? 네, 한 27, 8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기말고사 때예요. 일단 100점이 5과목이죠. 그리고 수학이 보시면 알겠지만 100점이죠. 100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PT기에 공부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이 성적표만, 이 종이만 보면, 점수만 보면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1년 사이에 정말 저를 온전히 갈아 넣어서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심지어 중3 때 졸업여행 가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겨울에 졸업여행 가는데 저 이 졸업여행도 안 갔어요. 네, 졸업여행 가면은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뭐 이렇게 내잖아요. 돈 여행 갈 때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그냥 이거 안 갈게 라고 했어요. 5만원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큰 돈이니까. 그리고 이때도 졸업여행 안 가면 그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공부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졸업여행 진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졸업여행도 안 가고 공부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얻어낼 수 있었죠. 전 되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처음부터 이런 성적을 기대하고 공부를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현재 수학 점수가 59점이니까 이것보다 향상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이것보다 잘할 수만 있게. 그래서 그 정답이 복습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아주 작은 성공이지만 이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이거를 방법을 알았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판 거죠. 그 결과로 수학 실력이 월등히 상승하게 됐고, 저는 심지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수학학원 원장이잖아요. 그쵸? 제가 겪었던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수학학원을 하면서 처음엔 과외부터 했었죠. 과외를 했는데 강남 8학군 쪽에서, 강남 서쪽 8학군 쪽에서 반포동, 개포동 뭐 이렇게 저층 단지들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과외를 한 3명 하면 2명이 100점이 나오고 4명 하면 한 2-3명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재능이 있구나. 공부는 그냥 이렇게 시키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수학학원을 열고 되게 좀 잘 됐어요. 여러모로 운이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잘 됐습니다.
심지어 한 15명의 중학생 중에서 한 반 정도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뭐 A 등급 받는 건 되게 쉽거든요. 시험 성적 기준으로 한 87점? 요 정도만 받아도 A 받습니다. 수행평가가 합쳐지니까. 근데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으려면 중학교 때 100점과 고등학교 때 1등급 비율이 비슷합니다. 1등급은 4%니까. A등급 받는 거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3등급하고 비슷해요. 15% 수준인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상위권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점수죠 사실. 그리고 1등급이 진짜 어렵잖아요. 100점 수준이니까. 고등학생이 한 9명 있으면 이 중에서도 한 반 정도 정말 공부 다 잘하는 학교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다 1등급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에이 원장반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반은 물론 이렇게 대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을 가려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중간인 학생 가리지 않고 다 받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성과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서울대 간 것만큼 그만큼 자랑스러워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저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교육 철학이 평범한 학생을 위대하게, 이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제 IQ가 이게 높지 않아요. 한 117 정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이게 한 대한민국 평균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IQ는 오히려 보통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천재적인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오히려 성취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서울대 가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잘 안 하니까, 본인의 머리를 믿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 은근과 끈기의 영역이에요. 은근과 끈기가 생기려면 체력을 키워야겠죠. 집중력이 좋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을 시켜서 체력과 역량을 좀 키워놓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큰 기대 안 했는데 요즘에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큰아들이 올해 들어서 100점을 2번이나 맞았어요. 수학을. 한 번도 맞은 적 없거든요. 5학년 들어서 100점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애들을 달리기를 매일 시키고 턱걸이를 시키고 뭐 이게 올해부터 했거든요. 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리기와 턱걸이를 하면 수학을 100점 맞는다. 뭐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팩트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시키세요. 강제로 공부를 시키지 말고.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뭐 책 읽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책을 읽어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학생들을 지도해 왔고, 지금 뭐 계속 꾸준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는 2018년까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탄에서 강의하고, 세종에서 강의하고, 반포에서 강의하고, 이제 다시 분당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분당에서 쭉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메이저, 분당 메이저입니다. 순회동에 있어요. 파크타운에. 중2 학생, 중3 학생, 제가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에만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뭐 이렇게 조교 쓰고 하는 거 아니고, 새끼 강사 쓰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망설일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고. 첫 달에는 70% 할인할 거예요. 70%. 수강료가 32만원도 솔직히 저렴하거든요. 3시간씩 2번이니까. 3시간씩 2번 온전히 강의하는데 32만원. 되게 저렴한 편인데, 여기에서도 첫 달에는 70% 할인합니다. 96,000원. 정말 파격적인 가격 아닙니까? 그래도 또 불만이 있으면 전액을 다 환불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나 성적률 좀 별론 것 같다, 그냥 환불해 주세요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환불해 드릴 거예요. 근데 뭐 한 달 지나면 정상 가격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전액 환불까지 해드리니까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분당, 순회동, 파크타운에 있습니다. 중2 학생, 중3 학생,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니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 좀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설명회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 11시니까
중1이든 중2든 중3이든 초등학생이든 네, 데려오세요. 네, 제가 최대한 동기부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폼 여기는 제 블로그거든요. 네, 블로그에 저희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제가 링크 남겼으니까 이거 클릭하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무료니까 설명에 무료입니다. 심지어 오면은 네, 샌드위치 같은 것도 드리니까 네, 오셔서 네, 샌드위치 드시고 네, 그냥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수강 신청 원한다 그러면 뭐 여기로 연락하셔도 되고 저희 학원 주소예요. 네, 여기로 이거 클릭하면은 수강 신청도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원하는 거는 이 아주 작은 성공의 기적을 제가 맛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학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어려워서, 안 풀려서, 그리고 숙제를 안 해서,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뭐 시험을 보면 되겠죠. 이거를 제가 다 관리할 거예요. 네. 어려우면 제가 알 때까지 설명을 해줄 거고, 제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항상 교육할 때 강조하는 건데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되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거를 깨닫길 바래요.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네, 어려우면 질문하면 되니까 어려워서 네, 이거는 제가 쉽게 제가 누구보다 쉽게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거든요. 네, 쉽게 잘 가르쳐 줄 것이고 안 풀리는 건 네, 마찬가지로 쉽게 알려줄 것이고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은 제가 남겨서라도 모두 시킬 거예요. 체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네, 좀 민감한 시국이라서 체벌은 하지 않겠지만 숙제를 안 한다고 남겨서라도 네, 모두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꾸준히 볼 거예요. 메타인지가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테스트까지 시킬 겁니다. 이걸 다 하는데 첫 달에는 70% 할인해서 8번에 3시간씩, 2시간씩도 아닙니다. 3시간씩 8번 수업을 하는데 32만원이지만 네, 70% 할인해서 96,000원입니다. 제가 이 나이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학원 다닐 때 2시간씩 2번 하는데 25만원이었거든요. 파격적인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잠깐 홍보를 좀 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신청해 주시면, 그리고 뭐 수업 안 들으셔도 되니까 토요일날 와서 설명회 자녀분과 함께 와서 들으시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제 강의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저는 성공이라는 게 이게 정말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남들보다 운동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도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서울대 나왔으면 그래도 기본 인증은 한 거잖아요. 그쵸? 서울대에 나왔고 운동도 제가 마라톤을 한 3시간 8분 정도 뛰었으니까 물론 서브3 못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저 턱걸이도 지금 해도 한 20개는 하고 뭐 좀 신경 써서 하면은 한 30개 정도 하거든요. 턱걸이 30개쯤 하면 잘한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투자도 뭐 남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코인방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뭐 전 뭐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제 틀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은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데 주식하는 이게 코인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투자도 남들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남들보다 오래 투자하진 않았지만 공부는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사업까지 추가해서 네, 저는 뭐 교육업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성공의 기적. 처음에 아주 조그만 성공만 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집요하게 그 하나만 계속 파면 점점 잘해지고 나중에는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걸음부터 떼면 네, 결국엔 뭐든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보셨잖아요. 그쵸? 보통 어떻습니까? 아들 자식 교육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저희 아들마저도 교육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형에게 운전도 가르쳤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복습을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을 많이 시키면 결국에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복습을 계속 시킨다. 이게 어렵거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좀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거든요.
그거를 동기부여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뻔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수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교육 쪽에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업을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육업 할 겁니다. 여러분께 성공하는 법을 앞으로도 꾸준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토요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